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마데카솔 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미용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최원진 원장입니다. 범계역의 라마르 프리미어 의원 대표 원장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닥터 원진초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비싼 재생 크림보다 좋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품절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병풀 추출물인데요. 이 병풀이 영어 이름의 하나가 이 타이거 그래스, 이 호랑이 풀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상처 입은 호랑이가 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막 뒹굴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어디서 많이 보신 이름일 겁니다. 앞자와 뒷자를 따면 시카 크림이죠. 우리가 재생 크림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카 크림인데요. 이 주 성분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데카소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은가,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 피부 재생을 좀 빨리 내가 하고 싶다, 내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다, 이런 분들, 어떤 시술, 어떤 피부 레이저 시술 이런 걸 좀 내가 자주 받는다, 또 바깥 활동이 많아서 자외선 노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뭔가 피부 손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재생을 좀 빨리 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순수한 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마데카솔 분말이고요. 마데카솔 케어는 항생제가 추가가 되어 있고,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 케어와 복합 마데카솔은 진짜 상처, 우리가 어떤 다쳤거나 외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이 있으시겠죠. 그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피부가 조금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량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데카솔 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것도 새로 사왔을 때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내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오염이라든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사용할 때마다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데카솔을 발랐는데 피부가 따갑고 홍조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마데카솔 분말, 이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트 마스크에 흡수시켜서 진정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장품 용도로 개발된 건 아니고 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과민 반응, 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피부라면 많이 흡수되지 않을 텐데요. 보통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양이 흡수가 돼서 감작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 화장품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 여러분 설명서에 보시면 정말 수백 가지의 성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하고 이 마데카솔 성분이 섞였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과민 반응은 장기간, 보통 저는 한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기간만 사용하시고 대략 2주 정도의 휴약기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뭔가 붉어진다든가 가렵다, 따갑다 이런 어떤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이 될 때는 당장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고요. 얼굴 전체에 바르시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스팟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분말 제품을 사용하는 거 적극 권장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텔크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텔크라는 성분이 있어야 발림성이 좋아지고요. 이 실키한 사용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상처에 들어있는 원래 진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 피부에서는 지나치게 건조해진다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술할 때 쓰는 이 소독된 장갑에도 고무기 때문에 서로 붙지 말라고 텔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이게 서로 고무끼리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장갑을 끼면 제 손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이 마데카솔 분말은 좀 사용하시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잘 구매하셔야 되는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마데카솔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당연히 상처에 쓰실 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 이런 거 주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데카솔 성분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마데카솔 겔, 연고, 요 분말 제품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일시적으로 좀 피부가 손상이 있다, 상처가 났다, 강한 레이저를 받았는데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요럴 때는 마데카솔을 쓰셔도 좋겠지만 일상생활, 내가 일상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그냥 시카 성분이 들어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세린 같은 경우에 저는 적극 추천하기는 어려운데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좀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바세린 자체가 굉장히 피부를 밀폐를 시켜주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 하면 잘 보습을 시켜줄 수 있지만 나쁜 말로는 사실 숨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밖으로 잘 되는 것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에 있어서 또는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뭐 트러블을 일으킨다든가 뾰루지가 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같은 경우에 좀 건조하고 잔주름 많은 분들이 뭐 사용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좀 지성 피부다, 피지 분비가 많다 이런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 피부가 뭐 어떤 타입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은 데도 있고 피지 분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세안 후에 조금 한 30분 정도 기다려 봤을 때 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지 아니면 다시 기름이 끼는지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요. 계속 건조하고 당기는 부분은 보습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기름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사람한테서도 이 위치에 따라 다르고 사실은 또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이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비립종이라는 거 굉장히 요즘에 흔한 그런 질환인데요. 비립종 때문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 피부 표면에 보시면 이 가까이에 아주 작은 주머니가 생깁니다. 안쪽에 흰색 아니면 노란색 이런 각질 덩어리가 차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립종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비립종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오셨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 그리고 편평 사마귀, 그리고 한관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말 그대로 여드름입니다. 아주 작은 흰색의 이런 피지가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살짝 돌기 형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에 짜보면 피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치했을 경우에 염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죠. 아무데나 막 생기진 않고 보통 여드름이 잘 생기는 여드름 패턴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짜져가지고 압출을 해보면 기름이 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약간 아픈 경우도 있고 붉은증, 즉 홍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인 편평사마귀도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모양 자체가 좀 평평하고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한 개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성 질환이니까 당연히 전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주로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져보면 살짝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긁다 보면 이 손을 타고 점점 더 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관종이 있어요. 한관종은 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땀샘이 늘어난, 땀샘이 증식되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비립종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나타나고요.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살색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 약간 반투명한 이런 병변인데요.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중장년층, 여성층에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눈가에 잘 나타납니다. 이거는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고요. 땀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약간 물 같은 경우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따뜻한 느낌, 열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 분비가 많이 됐을 때 약간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이런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립종하고는 좀 쉽게 구분이 되죠. 비립종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흰색이나 한 노란색 이런 동그란 병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염증도 없습니다. 주로 얇은 피부, 이런 눈가, 뺨 이런 데 나타나게 되는데 주변 피부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붉어지지도 않고 또 번지는 양상도 급격히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슷하게 생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른 질환하고는 달리 압출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이 비립종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원발성, 그리고 어떤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속발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원발성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조직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솜털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피부 박피술, 어떤 화상, 이런 피부 외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속발성 비립종인데요. 이런 애들은 주로 모낭이나 땀샘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이 각질과 피지가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되는데 주로 클렌징을 잘못해서 모공이 자주 습관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 또 너무 유분이 많은 화장품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에, 또 시술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 또 외부 자극, 햇빛, 레이저, 화학 필링 이런 것들을 피부에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가 반응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비립종이 위험하냐, 번지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비립종 자체는 사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셔도 사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진다고 해서 다른 부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 비립종이 생기는 시기에 동시에 근처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전염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두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막 손으로 함부로 막 짜거나 만지다 보면 자극을 받아서 피부염이나 이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립종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손으로 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히 박혀 있어요. 아마 집에서 만져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괜히 잘못 만져가지고는 피부 상처,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뭐 집에서 없애는 방법이 없냐, 이걸 또 한번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순한 각질 제거제를 좀 사용을 해보신다든가 레티놀 크림, 비타민 C 제품 이런 걸 좀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굉장히 제거가 됩니다. 레이저로 구멍을 작게 뚫어서 내용물을 압출해내면 약간 하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뽁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압출하는 것만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증도 거의 없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재발이 쉽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좀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예방하기 위한 우리 생활 습관 무엇이 있냐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고 보습 충분히 해주시고 지나치게 영양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과도한 영양 공급 안 하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너무 많이 비비거나 하는 이런 자극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킨케어를 잘 해주신다면 잘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립종을 이제 집에서 제거하시려고 하시다가 막 염증을 만들고 오히려 피부가 골마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흉터까지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한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 봅니다. 사실 요즘 비립종 제거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주로 이제 새로 오픈하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긴 하고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됩니다. 사실 구멍 살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싹 빼주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고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이게 비립종이 맞는지 우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죠. 비립종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절반 이상은 비립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막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항관종 그리고 피지샘 증식증 이런 것들도 다 비립종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치료는 병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병변들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몇백만 원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